여러분의 건강한 가슴을 지켜드리는 한국유방암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닥터핑크 유방암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병원 유방내분비외과 민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선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유지만입니다. 유방 환자 5명 중 1명은 우울증이나 불면증,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우울증이 함께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유방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닥터 핑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유방암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외과 의사 이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현정입니다. 이시연 선생님은 제가 학교에서 워낙 많이 뵀었고요. 이현정 선생님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벌써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아마 이현정 선생님이나 이시연 선생님이 많은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90%, 또 10년 생존율이 이제 85%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유방암이라고 하면 예후가 좋은 암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또 정신적 우울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실제 정신과 쪽 이제 영역에서 봤을 때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이 어떤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유방암 환자분들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생존율이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대 여명도 길고 또 젊은 나이에 암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활달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이제 암이 걸려서 기존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오랜 기간 동안 암이라는 거를 질병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암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유방암에 진단되신 환자분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유방암 환자들은 이제 일단 아까 이현정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여성들의 가장 이제 그 발병률이 높은 시기가 40대 여성이고, 그 40대라는 거는 이제 가장 왕성한 사회생활을 이제 영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도 받아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되니까 이 사회생활이 이제 약간 많이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 신체에 대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외모에 이제 있어서 유방을 일부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이제 제거하는 것을, 특히 이제 전절제를 받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우울감이 시작되는 원인으로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 때문에 더 그러시고. 이게 이제 또 실제로 우리가 임상 의사와 또 환자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환자들이 치료가 잘 됐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힘든 치료가 끝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환자분들은 그때부터 또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챙겨야 될지 솔직히 이제 우리가 이제 진료실 밖에서의 또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치료가 끝났으면 이제 예전처럼 질병 진단받기 전의 상황으로 100%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본인도 그렇고 주변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초기 암이나 가볍게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예전이랑 100% 똑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바가 되지가 않거나 이러면 그 갭에서, 괴리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끝났다고 해도 호르몬 치료를 지속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호르몬 치료 자체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힘든 것들이 또 꽤 있으시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고통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또 재발률도 높다 이런 얘기도 들으시면서 불안해하시면서 치료가 끝났지만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암 진단 받기 전에 했던
모든 생활 습관을 180도 바꿔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우선 전이랑 내가 좀 다른 상태가 되었구나 이런 나의 상태, 지금의 나, 컨디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의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변이 인식이 좀 바뀌는 게 필요하면 나의 상태가 이러하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내가 지금 힘드니까 약간의 배려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요구를 하시든가 좀 안내를 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항호르몬 치료 받으시면서 힘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본인도 몰라서 나는 치료가 끝났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러면서 또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환자들이 조금 참 안타까운 것이 약간 객관화해서 본인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제 진단이 되는 순간에 진단이 되고 이제 수술을 받아서 뭐 병기가 연기일 수도 있고 뭐 3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환자들은 본인이 이제 연기로 진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4기 환자처럼 이제 환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연기여서 오히려 훨씬 더 본인의 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저보다도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준 건데도 이제 마치 내가 사기인 것처럼 나는 이제 얼마 못 살겠다라는 그 불안감으로 너무 그 골머리를 앓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한테 와서는 뭐 맨날 우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분 연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그런 태도로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소모적일 수 있는데 그런 자세로 사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좀 바라보고 나는 연기고 나는 일기고 뭐 이러면 이제 좀 오히려 더 그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유방암 환자분들이 가장 지인으로부터 싫어하는 얘기가 야 요즘 유방암은 병도 아니야. 뭐 이게 결국에 이제 위로한다고 하시는 얘기고 물론 이제 가족분들도 야, 유방암 뭐 생존율이 얼마나 좋은데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우리 이렇게 주변에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이제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새로운 방식으로 환자들을 좀 지지해 주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 게 환자의 입장 말고 주변에 이제 가족들의 입장이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힘들어하는 거는 병기에 비례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갑상선암이든 유방암이든 이게 암종에 따라서 치명률이 낮은 암이고 병기가 낮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 이게 또 본인의 성격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거라서 이럴 거 아닌데 왜 힘들어하냐라고 가르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리 너 괜찮은데 왜 그러냐라고 해도 나아지진 않을 거고 그럴 때는 힘들구나. 네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하는구나 라고 공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야 환자분은 내가 힘든 게 좀 어필이 됐다. 가족들도 내가 힘든 거를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좀 위안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계속 연기고 치료 끝났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 나는 힘든데 이제 힘든 거가 이해가 안 되고 공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힘들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가족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힘든 거를 힘들구나.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으실 거예요. 가족분들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이제 오롯이 환자분이 겪어 나가야 될 일이긴 한데 근데 옆에서 보면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마땅하게 솔루션이 없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무력감을 느끼시는 가족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힘들구나 얘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이 되실 수도 있고 힘든 거를 표현하면서 조금 덜어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환자를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자만이 아니고 가족을 전체를 다 자주 접하는 가족들을 전체를 상담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게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제 가족 개입이 좀 필요한 경우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제 남편이 전혀 이제 치료 끝났으니까 모든 거를 다 예전처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 같으면 외래 때 남편 모시고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좀 아직 힘든 상황이다. 조금 도움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좀 도와주시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도 도와주고는 싶지만 어떻게 도와줄지가 막막해서 못 도와주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좀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가 먼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환자들이 뭐 항암하고 힘들거나 수술하고 힘들면 괜찮아요. 뭐 다 그런 가정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좀 저도 접근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부터는 환자분들한테 힘드시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